퇴사하고 싶나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1년 만에 4만 팔로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퇴사 5개월 차,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자신감 디자이너 이니스입니다. 퇴사, 많은 분들의 꿈이자 불안이죠. 저도 그 사이 어디쯤에 계속 서 있었어요. 의류학을 전공하고 패션 회사에서 소재 디자이너로 11년, 직전 회사에서는 최연소 팀장까지 됐어요. 연봉도 올랐고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왜 퇴사했을까요? 솔직히 저는 퇴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을 사랑했으니까요.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일은 곧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퇴사한 날 집에 와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 마음은 퇴사가 아니었던 거죠. 집에 와선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왜 일을 그만둬야 될까? 내 전공이었고 내가 10년 넘게 해왔던 일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 그리고 상실감, 슬픔이 몰아쳤던 것 같아요. 목 디스크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상황이 너무 속상했죠. 제 몸이 먼저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제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30대 초반에 목 디스크 시술 2번, 손목 터널 증후군, 발목 터널 증후군에 주사도 맞고 마지막엔 시야까지 흐려져서 원추각막이 의심된다고 대학병원 검진까지 권유받았죠. 새벽 2시까지 일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눈까지 그러니까 정말 앞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내 직업은 디자이너인데 책을 보지 못한다면 패션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얼마나 가슴 철렁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다 보니까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들도 자꾸 들고 불안감에도 휩싸이고요. 왜 이렇게까지 건강이 악화됐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인간관계, 상사와의 관계에서의 힘들, 직전 회사는 아니지만 상사 때문에 매주 심리상담을 받았던,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도 신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저를 힘들게 했던 상사분은 원래도 제가 그 회사에 지원할 때 그 상사분이 힘들다는 거는 알고 갔지만 생각보다 더 험난했죠. 너무 힘들었죠. 뭐 말로만 혼나는 게 아니라 뭐 장문의 카톡도 보내시고 금요일에 퇴근하는 저한테 주말 동안 반성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서 그때 그 주말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가득해요. 주말 동안 정말 내내 힘들었죠. 그 회사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이름을 안 부르시고 파티션이 있으면 파티션을 툭툭 그냥 치세요. 손으로 툭. 근데 제가 일하느라 못 보면 안 들리니? 안 들려? 이러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분 앞에만 서면 이렇게 제가 말을 잘 하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얼어붙는 거죠.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왜냐면 몰아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변명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항상 책상을 펜으로 치시면서 내가 말했잖아, 항상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시고, 혼낼 때도 점심시간 직전에 조용히 잠깐 와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뭐 소리 지를 때도 물론 있었고 야근할 때도 혼내시고, 퇴근하고 디자인실에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분이랑 저만 나오면 또 그때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모르시겠죠? 저만 알겠죠? 회사에서 혼난다는 그 단어조차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정말 저희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그 당시 제가 한 7, 8년 차 대리급이었고, 뭐 그 전에도 다른 회사를 또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대하기 힘들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고 제가 가고 싶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참았어요. 버티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혼나고 맨날 너가 잘못했다, 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진짜 가질이 없나?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는 애였나?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혼난다고? 그럼 나는 패션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오랫동안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떠올리면은 정말 지금도 울컥하는데요. 이 업계를 떠나야겠다, 내가 내 욕심에 난 일을 못하는데 여기에 계속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업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감이 들고, 저는 스스로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다. 왜냐면 저분이 내 상사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매일매일 말을 할 정도면 난 진짜
일을 못하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항상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넥스트 회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퇴사를 하진 않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제가 도망쳤어요. 저를 잃는 것 같아서, 저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전 회사는 아니고 그 당시 회사를 퇴사했기 때문이었고, 거기를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는데 너무 심장이 뛰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패션이어도 지속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맨날 혼나니까. 이걸 내가 7, 8년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하면 정말 오랫동안 걸어온 내 길이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고, 저는 또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나는 누군가한테 말할 때 패션 회사에서 일해요? 전 패션 회사 소재 디자이너예요 라고 말하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 사실은 저는 저 스스로가 그렇게 힘든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버티면서 항상 어느 회사를 가든 힘든 점은 있으니까 참자, 나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시기만 지나가면 저분도 나랑 맞춰가는 기간이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지냈죠. 근데 제 친구들,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즘에 너 어두워졌다, 평상시에 나지가 않다, 뭔가 불안해 보인다, 친구랑 있을 때도. 그래서 친구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정신과를 가라, 그게 아니라 그냥 심리 상담 센터가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저한테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가면 너 기질도 체크를 해볼 수 있다, 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 기질도 좀 궁금했고 힘들기도 했으니까요. 가서 매주 상담 받을 때마다 항상 울었어요. 그 회사를 퇴사했고, 퇴사하고 나서 원인 제공자가 사라지니까 심리 상담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건방졌다, 나는 그 어떤 윗분들께도 다 맞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그 브랜드에 지원을 할 때도 주변에서 다 거기에 힘든 사람 있으니까 잘 생각해라 라고 했음에도 아니, 난 다르다,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오만했다는 거를 알게 됐죠. 나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끝까지 나를 내리깎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회사 말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옷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한 데일리룩 계정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었어요. 근데 2024년부터 시작해서 5개월 만에 1만이 됐고 1년 만에 4만 팔로워,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지금은 7.1만 명이 저를 지켜봐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나이든 건강상의 이유든 회사를 하면 쉬고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불안했어요. 대학교 4년을 휴학 한 번 없이 스트레이트로 다니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인지 일을 쉬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더 쉬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쉬어도 될까? 나 오늘은 뭐 했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내가 지쳐지고 있는 건 아닐지 스스로에게 막 정신 차리자 이러기도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쉬게 되면 큰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난다라는 게 학습이 되면 쉬는 거 자체가 두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패션 회사가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바쁘고 예민한 업무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 놓치면 이 작은 거 하나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긴장감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긴장 풀고 쉬어도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쉬는 방법을 저한테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엄마는 항상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 항상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사회 여러분들 모두가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이 아프다는 신호가 반복된다. 두 번째,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세 번째, 출근하면 무기력, 불안이 먼저 온다. 네 번째, 업무가 나의 성장을 막고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다. 다섯 번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린다. 여섯 번째, 이 일을 사랑하지만 이 환경에선 버티기 힘들다. 마지막 일곱 번째, 퇴사 생각을 3개월 넘게 반복한다. 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좋아하는 패션을 통해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작은 힐링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어요. 잠시 멈춘 덕분에 비로소 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었거든요. 퇴사하고 싶나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싶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린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